9월 1일 말다. 순무사 서성의 공문과 장계의 초고가 들어왔다. 9월 2일 말다. 아내의 병이 좀 나아졌으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고 하니 염려스럽다. 9월 3일 비가 왔다. 새벽에 임금의 밀지가 들어왔다.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병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 라고 하였다. 새해 동안이나 바다에 나와 있는 그럴 리가 만마하다. 여러 장수들과 맹세하여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을 뜻을 결심하고 나날을 보내지만은 적이 험고한 곳에 운거하여 있으니 경솔히 나아가 칠 수도 없다. 하물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나라 일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랴. 마침 홍양 현감이 내가 혼자 앉아 있음을 알고 들어와서 자정까지 이야기하였다. 9월 4일 말다. 경상수사 원균이 와서 이야기했다. 소비포 권관 여도 만호가 들어왔다. 9월 5일 말다. 충청수사가 들어왔다. 9월 6일 맑고 바람이 잔잔하다. 충청수사 우후 마량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점을 이렇게 들으니 김경로가 우도에 이르렀다 라고 한다. 9월 7일 말다. 순천 부사의 편지를 보니 좌의정 윤두수와 순찰사 홍세공이 11개의 본부로 온다 라고 했다. 9월 8일 말다. 장충부사 황세득을 헌관으로 삼고 흥양현감 배흥립을 전사로 삼아서 내일 독제를 지내려고 입제시키었다. 첨지 김경로가 왔다. 9월 9일 말다. 여러 장수들이 활을 쏘았다. 삼도가 아울러 모였는데 원균 수사는 병으로 오지 않았다. 첨지 김경로도 같이 쏘았다. 9월 10일 맑고 바람도 잔잔하다. 사도첨사가 활쏘기 대회를 열었는데 우수사도 모였다. 김경숙이 돌아갔다. 9월 11일 말다. 공무를 보고 남평의 생리와 순천의 격군으로서 3번이나 양식을 훔친 자를 처형했다.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9월 12일 말다. 조방장 정웅운의 편지에 답장했다. 우수사, 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9월 13일 맑고
따뜻하다. 조도사 윤경립의 장계의 도통을 보니 하나는 진도군수를 파면해달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륙 양군이 서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과 수레들을 전쟁에 보내지 말라 하는 것이니 그 뜻은 잘못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녁에 하천수가 장계 회답과 홍패 97장을 가지고 왔다. 영의정 편지도 왔다. 9월 14일 말다. 홍양 현감이 술을 바쳤다. 우수사, 충청수사가 같이 활을 쏘았다. 방답첨사가 공사례를 했다. 9월 15일 말다. 새벽에 충청수사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망권례를 했다.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홍패를 나누어 주었다. 충청 우후 원유남이 본도로 돌아갔다. 9월 16일 말다. 9월 17일 맑고 따뜻하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활을 쏘았다. 우후 이 몽구가 둔전에서 수확하는 일로 나갔다. 9월 18일 맑고 지나치게 따뜻하다. 종일 활을 쏘았다. 9월 19일 종일 비가 왔다. 홍양 현감, 순천 부사, 해남 현감이 와서 이야기했다. 9월 20일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홀로 앉아 간밤의 꿈을 기억해냈다. 꿈에 바다 가운데 외딴 섬이 달려오는데 눈앞에 와서 주춤 섰는데 소리가 우레 같아 사방에서는 모두들 놀라 달아나고 나만은 우뚝 서서 끝내 그것을 구경하니 참으로 장쾌하였다. 9월 21일 말다. 활터 정자에 나가 앉아 공물을 보고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뛰어넘기를 하게 하고 또 사병들로 하여금 씨름을 하게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9월 22일 우수사, 장흥부사, 경상우후가 와서 명령을 듣고서 갔다. 원수의 비밀서류가 왔는데 27일에는 꼭 군사들을 출동시키라는 것이었다. 9월 23일 맑으나 바람이 사납다. 아침에 활터 정자에 올라가 공무를 봤다. 경상수사 원균이 군사 기밀을 논의하고 갔다. 나간의 군사 11명과 방답의 수군 45명을 점검했다. 9월 24일 맑고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공무를 봤다. 오늘 덕의례를 나누는데 전라 좌도는 누런 옷 9벌, 전라 우도는 붉은 옷 10벌, 경상도에는 검은 옷 4벌이었다.
9월 25일 말다. 첨지 김경로는 군사 70명을 거느리고 첨지 박종남은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조붕도 와서 같이 자면서 밤에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9월 26일 말다. 새벽에 곽재우, 김덕령 등이 견내량에 이르렀으므로 박춘향을 보내어 건네온 까닭을 물었더니 수군과 합세할 일로 원수 권율이 전령하였다라고 하였다. 9월 27일 아침에 맑더니 저녁녘에 비가 왔다. 아침에 출항하여 포구에 나가자 여러 배들도 일제히 출항하여 적도 앞바다에 대었다. 그러나 첨지 곽재우, 충용 김덕령, 별장 한명년, 주몽령 등이 와서 약속하고 각각 원하는 곳으로 갈라보냈다. 저녁에 병사 선거의가 배에 이르렀으므로 본영의 배를 타게 했다. 9월 28일 흐리다. 새벽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적을 치는 일로 길 흉을 점쳤더니 길한 것이 많았다. 흉도 안바다에 진을 쳤다. 9월 29일 말다. 출항하여 장문포 앞바다로 마구 쳐들어가니 적의 무리는 험준한 곳에 운거하여 나오지 않는다. 누각을 높이 짓고 양쪽 봉우리에는 진지를 쌓고서 항전하러 나오지 않는다. 선봉의 적선 두 척을 무찔렀더니 무트로 내려가 도망가 버렸다. 빈 배들만 쳐부수고 불태웠다. 칠천량에서 밤을 지샜다. (10월 1일) 충청 수사 및 선봉의 여러 장수들과 함께 곧장 영등포로 들어가니 흉악한 적들은 바닷가에 배를 대어 놓고 한 놈도 나와서 항전하지 않았다. 해질 무렵에 장문포 앞바다로 돌아와서 사도의 2호선이 무태 배를 대려 할 즈음에 적의 배가 곧장 들어와 불을 던지는데 불은 비록 일어나지 않고 꺼졌지만 매우 분통하다. 우수사의 군관 및 경상 우수사의 군관은 그들의 실수를 간단히 꾸짖었지만 사도의 군관에게는 그 죄를 무겁게 다스렸다. 밤 10시쯤에 칠천량으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10월 2일) 말다. 선봉선 30척으로 하여금 장문포에 적정을 가서 보고 오게 했다. 10월 3일 말다. 몸소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일찌감치 장문포로 가서 종일 싸우려는데 적의 무리들은 두려워 항전하러 나오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칠천량으로 돌아왔다.
10월 4일 말다. 곽재우, 김덕령 등과 함께 약속하고서 군사 수백 명을 뽑아 무태 내려 산을 오르게 하고 선봉을 먼저 장문포로 보내어 들락날락하면서 싸움을 걸게 했다. 저녁 나절에 중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수륙이 서로 호응하니 적의 무리들은 갈팡질팡하며 기세를 잃고 동서로 바삐 달아났다. 육군은 적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는 곧 배로 내려왔다. 돌아와 7,000량의 진을 쳤다. 선전관 이계명이 표신과 선유 교소를 가지고 왔다. 안에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잘이 있었다. (10월 5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10월 6일) 말다. 일찍 선봉으로 하여금 장문포 적의 소굴로 보내었더니 외놈들이 패문을 써서 땅에 꽂았는데 그 글은 일본은 명나라와 화친을 의논할 것이니 서로 싸울 것이 없다 라는 것이다. 외놈 한 명이 칠천도 산 기스락에서 와서 투항하고자 하므로 곤양 군수가 잡아 배에 싣고 왔다. 물어보니 영등포 외적이었다. 흉도로 진을 옮겼다. 10월 7일 말다. 병사 선거의, 곽재우, 김덕령 등이 나갔다. 띠풀 183동을 베었다. 10월 8일 맑고 바람조차 없다. 아침에 출항하여 장문포 적의 소굴에 이르니 적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군대의 위세만 보인 뒤로 흉도로 돌아왔다. 띠풀 260동을 베고 그대로 출항하여 한산도에 이르니 밤은 벌써 자정이 되었다. 10월 9일 말다. 첨지 김경로, 첨지 박종남, 조방장 김응함, 조방장 한명년, 진주 목사 배설, 김해 부사 백사림이 아울러 와서 아래고 돌아갔다. 종일 활을 쏘았다. 남해 현령, 하동 현감, 사천 현감, 고성 현령이 아래고 돌아갔다. 10월 10일 말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박자윤과 곤양 군수는 그래도 머물고 떠나지 않았으며 흥양 현감, 보성 군수, 장흥 부사는 아래고 돌아갔다. 10월 11일 말다. 공문을 처리하였다. 충청 수사가 와서 봤다. 10월 12일 말다. 경상수사 원균이 적을 토벌한 일을 스스로 직접 장계를 올리고자 했다.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비변사의 공문에 따르면 원수가
쥐 가죽으로 만든 남바위를 전라자도에 15개, 전라우도에 10개, 경상도에 10개, 충청도에 5개를 나누어 보냈다. 장계의 초고를 수정하여 주었다. 10월 13일 말다. 종사관 정경달이 벌써 사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천 1호선을 내어 보냈다. 10월 14일 말다. 새벽 꿈에 외적들이 항복하여 육혈포 5자루를 바치고 환도도 바치며 말을 전하는 자는 김서신이라 하는데 외놈들의 항복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10월 15일 말다. 박춘향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10월 16일 말다. 순무사 서성이 해질 무렵에 이곳에 왔다. 우수사, 원균 수사와 함께 같은 이야기를 했다. 10월 17일 말다. 어사가 이야기하는데 경상수사 원균의 속이는 말이 많다 했다. 매우 해괴하다. 종사관이 들어왔다. 10월 18일 막다. 종사관이 교소에 숙배례를 행했다. 10월 19일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아침에 종사관과 함께 이야기했다. 10월 20일 아침에 흐렸다. 순무어사가 나갔다. 우수사가 와서 아뢰고 갔다. 10월 21일 말다. 종사관 우후 발포 만호가 나갔다. 투항해온 외놈 3명이 원균 수사에게서 왔기로 문초하였다. 10월 22일 흐리다. 이적과 중의능이 나갔다. 10월 23일 막다. 10월 24일 말다. 우후를 불러서 활을 쏘았다. 10월 25일 맑으며 한이바람이 세게 일었다. 남도 만호 강응표, 영등포 만호 조계종이 와서 이야기했다. 전 나간구수 첨지 신호가 채찰사 윤두수의 공문, 목화, 번거지, 정목 한동을 가지고 왔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물러갔다. 순천부사 권준이 잡혀갈 때에도 보러 왔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10월 26일 말다. 10월 27일 아침에 비가 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미조왕 첨사 성윤문이 와서 교소에 숙배하고 그대로 나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 아래고 돌아갔다.
10월 28일 맑다. 공무를 봤다. 금갑 만호, 이진 만호가 와서 봤다. 식사를 한 뒤에 우후, 경상 우후가 와서 목화를 받아갔다. 10월 29일 맑으나 한이 바람이 몹시도 차다. 10월 30일 맑다. 적을 수색하여 토벌하라고 군사를 들여 보내고 싶었으나 경상도엔 전선이 없어서 다른 배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자정에 아들 회가 들어왔다.